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C에서 정책 담당 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이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양반이 그냥 직원이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SEC 정책 담당 임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 말의 힘이 조금 더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리플이 현재 핵심 방어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고지가 미흡했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줄창 짚어봤던 것들이 이 공정한 고지와 다 연관된 부분들이고, 사실 공정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법원이 명쾌하게 받아들이면 이건 누군가의 승패를 떠나서 그냥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공정한 고지가 미흡했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해 온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아주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가 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SEC 당시 위원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팅을 하면서 당시 SEC 위원이 XRP가 증권이 아닌디? 이렇게 말한 미팅 내용을 SEC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순순히 제출이 이뤄질지 아니면 또 대심을 요청할지 SEC가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막판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SEC가 리플 측과 미팅을 하면서 XRP는 증권이다, 내지는 증권법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고지를 했어야 공정한 고지를 SEC가 제대로 한 것이 되는데, 아싸리 XRP 증권 아닌데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라면 이건 이미 끝난 게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직 SEC 임원이 사실상 내부 고발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을 보니까 이제 정말 끝에 다다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훌륭한 양반이 어떤 발언을 했고 이게 복잡한 리플 소송의 여러 이슈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로이즈먼 멘트와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이제 한결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편안함 그대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 디스커버리 종료를 앞두고 또 하나 의미 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직이었으면 아주 훌륭한 내부 고발 수준인데 어쨌든 전직 SEC 임원이 리플 측을 지원 사격하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전 SEC 정책 담당 전무이사 조셉 홀 변호사는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SEC가 XRP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할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플이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SEC의 공정 고지 미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XRP가 증권에 포함되고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방어 논리는 매우 동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SEC가 패소할 경우에 크립토 업계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SEC의 모든 규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셉 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참으로도 시의적절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자료 제출이 곧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로이즈먼 멘트입니다. 2018년 당시 SEC 위원이었던 엘라드 로이즈먼은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로이즈먼 위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증언을 하면서 법원은 현재 SEC의 당시 미팅과 관련된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게 데드라인이 2월 24일입니다.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로이즈먼 위원은 리플 CEO를 향해서 XRP가 증권으로 보인다, 증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토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SEC는 리플 측에 공정한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SEC 위원이 XRP의 증권 여부를 논의해보자, 살펴보고 있다,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주 큰 파급력을 가진 이슈로 급부상해버렸습니다. 공정한 고지라는 것이 만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이번 소송은 SEC가 리플사를 기소한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공정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SEC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법원은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고, SEC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쪽이라는 쪽 중에 가장 큰 쪽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 존재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로이즈먼 위원은 현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오기 전까지 위원장 대행을 맡았을 정도로 나름 내부에서 무게감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을 대체 왜 SEC는 증권이라고 하고 소송을 내버린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윌리엄 힘먼 아저씨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한 이른바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등에 대해서 SEC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등 모두 63개 이메일이 제출 목록에 포함됐는데, 이 메일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의 비증권이 어떤 기준으로 성립이 된 것인지,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체 왜 SEC는 어떤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공개 발언을 하고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SEC는 윌리엄 힘먼의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SEC의 공식 입장과 거리두기 전략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이 해당 메일 초안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게 사실 퍼블릭 가이던스 이건데? 그러니까 SEC의 공식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내부 기밀 문서라고, 그래서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출 명령을 다시 제고해 주세요, 이렇게 재심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스커버리 절차 막판까지 끝까지 일관된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은 이렇게 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만 보더라도 아주 멋진 흐름을 타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로이즈먼 미팅 내용이 공개되면 어쩌면 소송에 대한 판결 방향성을 법원보다 시장에서 먼저 판단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말처럼 진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이 SRP 증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SEC 내부 문서로 입증이 되면 이건 게임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SEC가 수세에 몰리면 몰릴수록 이번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정식 재판으로 가봤자 승산이 없는 데다가 차라리 합의를 했으면 했지, 법원이 소송 자체를 기각해버리기라도 하면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명성, 위상에 아주 큰 스크래치가 나고 또 쪽팔림 대마왕,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플 역시 정식 재판으로 가서 더 발목 잡히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고 빨리 미국 시장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전격적인 합의 이런 게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RP 시세는 기다려서 폭등하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폭등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요즘 더 부쩍 자주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리플 측의 2012년 법률 자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리플 측은 XRP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세상에 아주 자세히 알려져 버렸습니다. 리플 측이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또 내지는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증권법을 어겼다,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잘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SEC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XRP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는데
세상 가장 전폭적인 생태계 확장을 이뤄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SEC는 사실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체적인 망상을 소송으로 연결시킨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SEC가 왜 이런 망상을 가지고 소송을 낸 걸까? 이런 부분은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가려운 곳을 아주 잘 열심히 긁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파월 오버사이트는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금융국 국장과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띄우면서 시세 조종에 가세했다라는 혐의 등으로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SEC 고위 임원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SEC 내부 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SEC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이런 방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아주 이것저것 의혹들 다 엮어서 소송을 내버린 겁니다. 대체 왜 리플이 증권이라고 소송을 낸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게 당시 고위 관계자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벌어진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리플 본안 소송과 별도로 인파월 오버사이트 같은 아주 훌륭한 시민단체 덕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송의 시작 전부터 잘못됐었고 그릇된 계기에서 또는 자체적인 망상을 만들어서 이 멀쩡한 기업과 여기에 투자한 홀더들만 애먼 고생을 시킨 것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SEC의 정책 담당 임원을 역임한 변호사까지 SEC가 패소할 것 같다라면서 공정고지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이제 SEC가 우긴다라고 아니면 시간을 끈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에서 시장이 슬슬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결정적인 상황이 법원에서 만들어지면 시장 자체를 XRP가 견인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의미 있는 결실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플 소송 전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